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이틀 동안 중단됐는데요. 태풍이 내륙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도 연륙교통에는 차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태풍 쏠릭이 강타하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3m의 강풍이 몰아친 제주공항. 태풍은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제주공항에는 오전 10시까지 돌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사들은 태풍이 한반도를 벗어나는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강한 태풍을 피해 계류 중인 항공기가 한 대도 없는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 정상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타 지방으로 비행기가 다 소산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주에서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타 지방에서 비행기가 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되더라도 주말을 앞두고 제주와 김포 등 대부분 노선은 이미 내일까지 만석인 상황. 일부 결항편 승객들은 모레에야 제주를 빠져나가는 표를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공항에 왔더니 제일 빨리 뜨는 게 일요일 첫 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요일 첫 차로 예약을 해놨어요. 한편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도 태풍 특보가 해제되는 오늘 오후쯤에야 정상 운항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태풍 쏠릭이 제주섬을 강타하면서 초속 62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뜯기고 13,000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체육관 지붕이 뻥 뚫려 철골만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변에는 뜯겨져 나간 지붕 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뚫린 지붕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체육관 안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우지식 소리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8시 반 넘어서 계속 보였어요. 들락날락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날아갔습니다. 식당 지붕은 맥없이 날아갔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왜냐면은 나머지 피해줄까 싶어가지고 이런 거는 큰 판넬이라서 겁나네. 태풍 쏠릭에 직격탄을 맞은 제주는 최대 순간 풍속 62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곳곳에 전선이 끊기면서 도내 13,0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강풍의 복구 작업도 여의치 않다 보니 만 하루가 다 되도록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제 걱정은 저희 집에 이제 음식점이라 보니까 전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정전으로 상수도관이 터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수원지 펌프장 가동이 중단되자 상수도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틈새가 벌어진 겁니다. 정전되면서 그 수층격이 생깁니다. 그 수층격이 생겨가지고 그 압력으로 해가지고 좀 그 파손된 것 같습니다. 밤부터 온종일 몰아친 강풍에 아름드리 나무가 맥없이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접수된 강풍 피해만 100여 건. 태풍이 강타한 제주섬은 곳곳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태풍 북상 시기가 만조 때와 겹치면서 이번 태풍은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어난 바닷물에 10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건물 2, 3층 높이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방파제를 강타합니다. 태풍 쏠릭이 기세를 떨치던 그제 저녁 7시 20분쯤 23살 박모 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폭포 앞 계단에서 31살 이모 씨와 함께 사진을 찍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지금 태풍의 이 월파에 의해서 바다로 빠지셨어요. 남자분은 다행히 그 자력으로 나오셔가지고 신고를 하셨고 여자분은 그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서귀포 앞바다엔 10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면서 레저보트가 잇따라 전복돼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만조 시간대 높은 파도가 일면서 바닷물과 함께 방파제의 돌들이 이곳 10여 미터 떨어진 물양장까지 날아올랐습니다. 등대 위에까지 다 덮었을 정도라서 내가 뭐 우리 현장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로 파도가 많이 쳤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요 앞에 있는 돌들이 다 올라와갖고 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고 뭐 제 몸이 날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했죠.
10m가 넘는 위력적인 파도가 몰아치면서 방파제가 유실되고 보강공사용 시설물 91톤이 파도에 맥없이 쓸려가기도 했습니다. 태풍 쏠릭이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그제 저녁 7시쯤. 8시쯤 서귀포 앞바다의 만조 시기와 겹치면서 불어난 바닷물에 높은 파도까지 더해져 피해를 키웠습니다. 저기압에서는 상층에서 누르는 공기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는 태풍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로 인해서 강한 풍랑이 일게 되고 태풍 쏠릭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반경이 넓어 제주 전해상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번 태풍은 한라산에 10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느려져 제주 부근 해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김찬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벽 6시 무렵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됐던 제19호 태풍 쏠릭. 하지만 이동 속도가 시속 4km까지 떨어지며 오후 늦게까지 제주 부근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태풍 쏠릭이 느려진 이유는 일본을 향해 북상하던 제20호 태풍 시마론 때문. 시마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면서 기압골 배치가 급격히 변한 데다 인접한 태풍끼리 경로나 세력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후지와라 효과가 작용한 겁니다. 시마론의 영향으로 쏠릭을 밀어주던 편서풍 제트 기류가 북쪽으로 이동했고 인접한 2개 태풍에서 나오는 기류까지 더해져 남쪽 방향 기류 영향을 받은 쏠릭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쏠릭의 오른쪽 편에 위치한 시마론 때문에 시마론이 북동계열의 바람을 불게 해서 쏠릭이 그 북향하는 성분을 낮추게 하고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돼서 지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쏠릭이 당초 예상보다 6시간 이상 길게 머물면서 제주 전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쏠릭이 제주에 근접한 어제 새벽부터 한라산에는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제주시에도 3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빚었고 상가 지하와 주택 마당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여기가 한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그냥 119에 신고해가지고. 느려진 속도의 태풍 쏠릭은 제주에 역대 2번째로 많은 비를 뿌린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안관광지에 대한 출입 통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쏠릭 점검 화상회의에서 서귀포시 해안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제주시 하천 상류에 설치된 저류지가 하류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저류지 조성 확대와 보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접수된 태풍 피해가 1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어제 오후까지 제주시 지역에서만 98건의 피해가 접수돼 재산 피해 금액이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공공시설 56곳과 간판 31개가 파손됐고 주택 7곳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그동안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은 각각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나눠서 역할을 담당해왔는데요. 광주공항이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해 민간공항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와 제주로 일주일에 130여 차례 비행기를 띄우고 있는 광주공항. 10년 전 국제선 기능이 폐지된 뒤로도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취양하면서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도 3년 뒤인 오는 2021년까지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강주 전남 상생협력 발전의 첫 모범 사례로서
이에 따라 1949년 처음 민항기가 취항했던 광주공항은 개항 70여 년 만에 민간 공항 기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공항이 이전 통합되면 현재 30만 명 안팎인 무안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단숨에 2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더욱 무안국제공항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주공항을 이용해온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가 오는 2025년에 완공된다는 점에서 그 사이 광주와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광주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돌파구를 찾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함께 실무 협의회를 꾸려 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이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오늘은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산지에는 오전 한때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애월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산 23도, 대정 25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까지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판악 22도, 윗세오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자도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구 내에 전박 중인 선박들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공항에도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 계획 있으시다면 미리 운항 정보 확인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70대가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78살 오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1985년 4월 자신의 자택에서 연행돼 한 달 넘게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하다 조총련의 지령으로 대한민국 정보를 수집했다는 허위 자백 끝에 기소됐으며 당시 재판장이었던 양승태 판사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배우자, 고령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비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생존 희생자 112명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희생자의 배우자 생활보조비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75세 이상 1세대 유족 생활보조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제주도 정기 인사가 연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고 강도도 강해 태풍 피해 최소화와 도민 안전보호, 피해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 인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인사는 태풍 피해 파악이 끝나고 복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애월 지역 수건 사업인 비산먼지 방지벽이 세워집니다. 제주도는 애월항 개발 확장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19억 원을 들여 애월항 모래 비산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애월항은 모래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항만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온주 감귤 농가는 3,700여 곳으로 지난해 가입 건수보다 2.4배 늘었고 원예 시설은 7,500건으로 3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만감류와 당근, 월동무 등은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해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